5월 5일 어린이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명이며 현재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267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 환자 3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이며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어제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건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2건이 확진되었고 1건은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실천 계획, 부처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과 홍보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면서 방역의 주체로서 적극 협력해 주신 어린이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박 차장께서는 오늘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동시에 중수본과 방대본의 200번째 브리핑이 진행되는 날이라며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과 급박한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첫날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례가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5대 수칙을 국민들이 잘 숙지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국민의 제안 사항을 수렴하는 소통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12개 부처에서 발표한 시설, 상황별 31개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소관시설에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간 실외 체육시설, 자연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시설별 여건에 따라 이미 일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시설 또한 5월 6일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역 수칙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운영 조정 방안을 발표한 이후 2차례에 걸쳐서 4월 23일 9개 병원 500개 병상, 4월 28일에는 8개 병원 1,200여 개 병상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몇 달간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 상황과 병상 가동률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5,533개이며 이 중 병상이 비어 있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총
49개입니다. 그간 병상 조정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월 6일 7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 해제하는 등 총 1,725개 병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축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 확보 병상은 총 3,808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2,924개가 됩니다. 5월 중순에는 서울, 대구 지역도 확진 환자 추세 등을 살펴본 이후 감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감축 작업을 통해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에서는 병상 수가 전국적으로 1,500에서 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임시 설치한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고 병상 관리와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서 위기 시에 신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4월 15일 총선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2차례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 이후 오늘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200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사실보도에 힘써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덕분에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고 국민들은 방역당국의 권고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과 같이 휴일에도 쉬지 않고 국민들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전달에 노력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며 언론에서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집집마다 어린이들은 특별한 어린이날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와 달리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 못해 많은 어린이들이 실망하고 있겠지만 오늘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마음속 거리는 좁히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동산 등 야외 장소를 방문하시더라도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피하기 등의 기본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5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유치원 등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쓰신 부모님들과 온라인 개학 수업과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트라우마나 우울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안전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이자 며칠간 이어진 연휴 후의 마지막 날인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완화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 각별히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의입니다.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낮추는 논의가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낮춘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중대본이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췄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달라지는 조치가 궁금하다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질의도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하향한다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 가운데 법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마스크 오부제 등이 경계나 그 이하 단계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이제 심각 단계는 지역사회의 전파나 이제 전국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취해지는 그러한 위기 단계입니다. 그 경계는 국내에서 제한된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토록 이렇게 규정이 관련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단계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의견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나면 질본의 위원회 평가가 진행이 돼야 그 뒤에 조정 등이 필요할지 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될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경계로 위기 등급 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조치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 등급보다는 각각의 정책적 조치들이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여부 등을 보고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질문을 해주셨던 마스크 오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수급 상황, 공급과 또 수요 등에 관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